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MSCI 리밸런싱 마지막 일이었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오늘 그렇게 해서 11월 30일 날에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비중을 한 0.3%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특히 코스피 위주로 대형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순매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역대급 순매도라고 보면 되겠죠. 워낙 최근에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중 최고로 순매도죠. 2조 4천억 외국인이 순매도했고요.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2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꼴랑 2천억으로 방어를 좀 해줬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면 참 개인들의 이 엄청난 매수세 혹은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이 대금 순매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고객 예탁금은 62조 5천억 정도, 지난번 이제 65조에서 거의 최고점을 찍고서 아직도 줄지 않고 60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객 예탁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연말 랠리, 그리고 2021년에 대한 주식 투자의 상승 혹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한 부분으로 그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와 커플링하면서 신용융자 자금도 17조 가까이 되니까요, 역대급 신용융자 자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년 같았으면 10조만 넘어가도 시그널이 약간 위험하죠. 리스크 해지해야 된다라는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기사 혹은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15조 17조 돼도 워낙 빵빵하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용융자 혹은 예탁금과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 그래프 상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용융자 자금이 크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 매도의 시그널 혹은 위험의 시그널이라는 그런 부분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것도 같아요. 융자가 많이 쓰이는 만큼 시장도 많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융자에 대한 어떤 이슈는 조금은 누그러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하게 갈 수 없었던 매동이었고요. 사실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눌릴만한 위치에서 눌려준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00포인트 조금 아래에서 2450포인트 정도의 계속적인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다우지수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도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의 가장 큰 선행지표는 백신의 어떤 호재였습니다. 백신이 호재가 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우지수가 굉장히 올랐고요. 오른 의미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죠. 물론 굉장히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올라주고 나스닥이 빠지는 상태에서 이 코스피가 다우지수와 커플링하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눌림을 당할 때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은행, 여행 할 것 없이 소비재 위주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많이 눌렸다 올라오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중공업주들, 화학, 차화정이라고 하죠. 그런 좀 종목들이 올라와 주면서 코스피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MSCI를 핑계로 한번 눌렸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동도 화끈하게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 그리고 외인은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내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는데요. 12월 달에 보통 이제 대부분 최근에 한 10년 동안인가요? 6번 정도는 눌렸고 4번 정도는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연 어떨지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연말의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2부까지의 상승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상승이 과연 또 나올 수가 있을지. 지금 백신에 대한 이슈가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배송한다라고 하는 막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조금 지나가고 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종식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앞서 다우지수가 상승할 때처럼 뭐 여행주라든지 기타 소비자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갈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백신의 기대감이 좀 준다면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기존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슈팅을 한번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코스피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반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이죠, 여러분. 그죠? 외국인이 576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200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기관은 좀 되게 얄밉습니다. 특히 금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사고 팔고 차익 실현하고 막 이런 움직임이라서 믿을 만한 주체는 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투신의 움직임이 좀 묵직한 것 같고요. 요즘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지금 받쳐줄 거다. 옛날에는 연기금이 들어오면 좀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움직임. 그래서 매동만 가지고 봤을 때는 참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최악이다. 코스피 꼴랑 지금 기관 2천억 순매수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금투가 받았다는 거는 하락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썩 나이스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자면 그래도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버텨준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고 제약이고 헬스케어입니다. 그렇죠? 우선 좀 보기 편하게 제가 봉차트로 바꿔놨을 때요,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있고 기타 여러가지 이슈가 산재돼서 호재를 주가에서 머금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윗골이라는 것은 나왔을 때 어떤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많이 있겠죠. 특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팔았는가 누가 샀는가를 판단했을 때 4일 전에 다행히도, 그죠? 이때였는데 다행히도 외국인이 기관과 외인의 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의 계속적인 순매수가 셀트리온을 이어지고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3억 정도 순매도면 이건 순매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 다시 또 194억 정도 순매수, 346억 팔았습니다만 다른 어떤 뭐 종목들에 비하면, 코스피 상위 시총의 종목들에 비하면은 매우 선방한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오늘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로 봐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8,500억 팔았습니다. 8,500억 팔았다, 외국인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오늘 633억, 셀트리온이 300억 정도였죠. LG화학 257억 계속 지금 순매수하다가 오늘 팔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37억, 거의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다른 뭐 반도체 삼성전자에 물은 몰빵하긴 했습니다만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셀트리온 뭐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기관도 좀 받아줬고요. 해서 오늘은 이 외인들의 매물을 좀 받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이평선 잘 지켜주면서 추세선 따라서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이 상승을 하면서 이 매물에 대한 압박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팔고자 하는 주체가 개인과 기관이었고 여기는 외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이 갭 뜨고 시작한 요 캔들에서 좀 갭을 좀 뜨고 시작했는데 잘 지켜주고 윗골을 달면서 음봉 만들어주거나 그런 것 없이 어쨌든 상승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제 이 정도 라인은 잘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움직임은 괜찮다. 그 월봉상으로 봤을 때가 보통 장기의 어떤 추세
장기 이평선을 보면서 추세와 어떤 방향성을 확인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조정은 짧게 가고 강하게 좀 상승이 되는 움직임으로 아직 오늘 이제 마감되고 내일 이제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월봉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봉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에서 33만원 정도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움직임 나온다면 상당 부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부터야말로 셀트리온의 어떤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제한이 풀리는 3월 전까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매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예년처럼 또 이 셀트리온에 또 공매도가 붙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쯤 되면 꽤 많이 상승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독자분들께서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추세 상승을 지금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월봉상으로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오늘 0.26% 어쨌든 월봉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대단합니다. 기다림이 정말 값진 11월이 아니었냐 생각이 되고요. 띄워놓고서 이 라인 돌파하고 나서는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쭉쭉 갔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팍 죽었지만 윗꼬리 달면서 요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스러운 느낌, 그죠?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긴 한데 거래량이 많이 죽었고, 외에는 또 샀고요. 기관이 좀 팔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한 번쯤 눌러주고 갈지, 그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이거를 받아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움직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윗골 달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제 눌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12월 1일 이번 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움직임으로 움직임이 조금 가는 것도 약간은 보인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시작이니까요. 주봉상으로 또 양봉 뽑으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제약이 세게 갔기 때문에 헬스케어도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보시면 기관이 더 팔았어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고요. 참 연기금 난감합니다 정말. 그죠? 초치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한데, 어찌됐건 뭐 언젠가 또다시 들어올 만한, 또 지원 사격 해줄 만한 그런 또 주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4% 정도 윗골을 많이 달긴 했습니다만 4% 정도 상승을 했고, 여전히 갭 뜨면서 상승해서 지금 굉장히 투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메인의 매도만 셀트리온과 제약 헬스케어에 없었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싶은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윗골을 좀 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쯤 눌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음봉을 한번 눌렀다가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최소한 이제 5위평선 라인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5위평선이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볼리니지 밴드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급등으로 지금 시그널로 움직이고 있어서 볼리니지 밴드 상단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눌러도 5위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제에 대한 뚜껑은 열고 실제로 딱 기사가 제대로 한번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그때가 오히려, 그죠? 뭐 기사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때가 오히려 차익 실현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 이미 지금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 봉을 한번 세워놓고 나서는 10만원이 아주 절대 안 깨지는 정도로 완전히 그냥 매물 소화하면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한 요정도 라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요거를 좀 이렇게 내려보면 한 11만 6천원 정도, 요거 지우고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지금, 왜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저항을 줬었고, 여기서 물론 11만 6천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11만 한 4천원 정도까지 고점 찍고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정도 매물대 압박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캔들 세우면서 다시 갭을 띄웠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까지가 상당히 좀 의미있게 볼만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땐요.
아마도 뭐 이 10만원 11만원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또 쏠린다면 계속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는, 근데 계속까지는 못하겠죠. 계속까지는 뭐 예전에 시젠처럼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밀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임 자체는 세 종목 다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골을 좀 달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MSCI 리밸런싱 30일날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내일부터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연일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백신에 대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명확하게 체크도 안 돼 있고, 많은 모수를 상대로 임상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면밀히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진짜 강하게 그 국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푸시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어 있는 백신도 좀 노이즈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음모론이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건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시장에서 한번 휩쓸고 갔지만, 정말 중요한 건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고 부작용 생겨서 막 안 좋게 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국민들 대부분이. 진짜는 치료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치료제를 어쨌든 만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물론 뭐 기본적으로 밸류나 어떤 회사에 대한 기본 실적 깡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시세를 줬을 때 최대한 노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나와서 밀리거나, 옛날 같으면 막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나와가지고 막 엄청 밀었잖아요. 블록딜 같은 거. 그런 정말 게 아니라면 전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이 윗골을 상쇄할 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부디 모든 종목들 다 반등하면서 불장으로 마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